1940년 5월 서부국경에 집결한 독일의 전차군단은 질풍노도와 같이 프랑스와 벨기에로 진격하여 칼레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30만 대군은 일주일 만에 칼레의 북쪽 덩케르크의 사고로 내몰렸으며 이제 파리의 함락과 프랑스의 항복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2주 전에 수상에 오른 처칠의 지도하에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는데 BBC 방송을 통하여 해군의 호소를 들은 다수의 민간 선박도 동원되면서 33만 명의 영국 프랑스군이 영국 본토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성공은 너무 기적과 같아서 히틀러가 영국과의 협상의 길을 폐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전멸시킬 수 있었던 덩케르크의 영국군 총공격을 보류했다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였죠. 1940년 6월 결국 파리가 독일에게 함락되었고 그때 윈스턴 처칠은 영국 의회에서 최후의 승리를 호소하며 이렇게 연설하였는데요.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순간이라 많이 회자되는 연설이어서 원어로 써봤습니다. If the British Empire and its Commonwealth last for 1,000 years, men will still say, This was their finest hour. 마지막 문장은 처칠의 실제 음성인데요. 의역하면 만약 대영제국과 영연방이 앞으로 1000년을 더 지속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제국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 정도가 됩니다. 프랑스 정복 후 독일은 영국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영국이 거절하며 버팀에 따라 독일 공군은 영국의 여름 하늘을 배경으로 폭풍과 같은 공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중 폭격을 버텨내었고 9월이 되자 영국 전투기 부대가 활약하며 마침내 승리하였는데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과 브리튼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영국인들에게 생긴 자신감은 향후 제2차 세계대전과 대영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45년 5월 알프스 이남의 100만에 이르는 독일 부대는 남유럽 연합군의 총지휘관인 영국인 헤럴드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북서유럽의 독일군 역시 영국의 원수 버나드 몽고메리에게 항복하였죠. 같은 무렵 버마의 랑군에서도 일본군이 슬림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 제18군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흔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전면에 나서 일련의 전투를 치르고 승리의 주인공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영국인들에게는 자국이 미국, 소련과 나란히 3대 강국의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만큼이나 영국에게도 큰 비극을 선사해준 전쟁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른바 무기대여법이라 불리던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중단시켰기 때문이었는데 미국으로서는 전쟁이 끝난 이상 이것은 당연한 조치였지만 전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법을 적용해 줄 것을 기대했던 영국인들에게 이 조치는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영국은 무기는 물론이고 식량 수입에 대한 대금 지급조차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무기대여법은 1941년 3월에 공포된 법으로 그해 초에 영국의 구매력은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로 군수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영국에 대한 대대적인 생활지원의 근거법으로 활용되었고 처칠은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승리하겠다라는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생산한 모든 제품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미국 감시관이 영국에 파견되는 등 엄청난 제약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영국의 공업제품 수출과 그를 통한 국가 경쟁력에 큰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44년 영국의 수출액은 193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후 영국 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더 저하하는 추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였지만 미국은 이로써 영국의 목덜미를 움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굴욕적인 워싱턴 참배를 계속하며 미국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1945년 가을 영국의 재무부는 케인즈를 고문으로 하여 미국과 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태도는 모든 영국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최소 60억 달러의 증여나 최소한 무이자 대여를 기대하였지만 미국은 37억 달러를 2%의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만 제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른바 제국 특례관세 제도를 철폐하여 영국에게 문호개방을 강요하고 파운드 대 달러의 교환 비율도 미국에게 불리하게 정하였습니다. 영국 상원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분노하였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1945년 12월 그렇게 영미 차관 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허울뿐이었던 대영제국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3월 인도에서 깃발을 내리기 위하여 인도 최후의 총독 마운트베튼이 인도에 도착하였고 그에게는 덩케르크에 버금가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없는 질서 있는 퇴각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인의 불신도 해결해야 했으며 나중에 인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도 모두 인도인의 책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퇴각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본국의 애틀리 수상은 1948년 6월까지 인도에서 철수하여 정권을 인도에게 양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마운트베튼은 예정일을 1년이나 앞당겨 1947년 8월 15일 인도에게 비교적 성공적인 독립을 부여하며 퇴각하였고 그렇게 인도 전역에서 유니언 잭이 내려졌습니다. 인도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는 인도 독립운동사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철수가 인도처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팔레스타인의 철수는 인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함에 따라 시작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대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고 아울러 유대인의 반영 테러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품위 있고 명예로운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국은 이라크와 걸프의 석유를 지키기 위하여 친아랍 외교 노선을 유지하였는데 미국과 국제연합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에 계속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유대인과의 유격전, 아랍인들의 불신, 그리고 국제 여론의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국의 군사비 지출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영국 정부는 마침내 1947년 12월 굴욕적으로 미국과 국제연합의 모든 것을 맡기고 철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정 역시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의 해인 1947년이 지나자 소강 상태에 접어든 대영제국의 퇴각은 1956년 발생한 수에즈 전쟁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수에즈 전쟁은 1956년 이집트의 새로운 지도자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영국의 이든 수상이 중동 권익의 핵심인 운하를 지키기 위하여 파병을 결심하였는데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포섭하였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게 한 다음 여기에 끼어들어 정전을 강제하기 위한 다국적 군으로서 영국군을 수에즈 운하에 파병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중동전쟁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대영제국의 퇴각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전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국이 당시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국주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 질서의 근본을 짓밟은 영국에 대한 반발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의 수에즈 파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죠. 실제로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파운드를 투매하여 파운드를 폭락시킴으로써 이든의 파병에 결정적인 데미지를 가했습니다. 현실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던 영국 파운드에게 이 조치는 결정타로 작용하였고 영국은 보수당 내에서 격렬한 반미 감정만을 남긴 채 굴욕적으로 철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전쟁에서 지고도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데이빗 버틀러에 따르면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처절하게 싸운 독일의 군사비는 영국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 평시에 국외의 군사를 주둔시키기 위한 방위비 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명목상의 승전국이라는 지위를 얻은 것에 반하여 미국에 대한 채무국으로 전락한 것을 볼 때 처칠을 포함한 영국 정치인들이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국민적 애국심의 고취가 실제로 대영제국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나누어서 냉철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7번에 걸친 대영제국 시리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